벤코리아! 한국인은 나가 죽어라! 한국은 지들이 선진국인 줄 알고 갑질하고 있다고요. 여기 태국 공항입니다. 한국에서 추방당한 태국인들이 씩씩대며 성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합니다. 현재 태국은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선전포 고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한국을 이용해서 지지도를 얻고 반한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영국인 셰프의 눈으로 본 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왓슨이라고 해요. 30살이고 프랑스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영국인 셰프입니다. 저는 영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퓨전 요리를 시도해보고 있어요. 이 창의력 덕분에 레스토랑에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익숙한 맛에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아시아 요리, 특히 태국 음식을 접목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국 전통 요리와 태국의 대담한 맛을 결합한 게 매우 궁합이 좋다나요? 그게 저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책이나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죠. 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태국 요리의 중심에 뛰어들고 현지 시장을 탐험하며 거리에서 전통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하루하루 설레더군요. 예전에도 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요리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태국에 가면 이것저것 배워야지 하는 계획을 짜며 설레고 있었죠. 드디어 태국으로 출발하고 비행기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잔뜩 이상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여행의 설렘이 아닌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걸 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됐죠. 아니, 이유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 도착한 날은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 사람들이 태국 공항에 송환된 날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태국이 매우 시끄럽다고 합니다. 강제 추방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요? 옆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방콕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방콕뿐만이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이런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운도 없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저는 음식을 배우러 태국에 왔지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공항에 있는 모든 뉴스 채널은 대규모 시위의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모습, 팻말을 흔들며 벤코리아를 외치는 모습들이었어요. 코리아? 한국? 한국이 왜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긴장감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격렬한 시위대에 잠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배우고 싶었던 요리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일단 공항을 떠나 호텔에 체크인한 후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방콕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어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길거리 음식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하지만 도시를 더 깊이 탐험할수록 불안한 징후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거의 모든 거리에서 시위대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결의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보통 활기찬 시장도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긴장감이 느껴졌고 현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신중하게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좌절이 묻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목표에 집중하려 했어요. 몇몇 길거리 음식 노점에 들러 환상적인 음식을 맛봤어요. 매운 파파야 샐러드, 양념된 고기를 구운 꼬치, 그리고 뜨거운 국물 요리까지. 맛은 대담하고 생소했으며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꼬치 요리를 먹고 있을 때 노점 아주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분위기가 흉흉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저처럼 혼자 다니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궁금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물어봤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니 글쎄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강제로 불법 추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과 한국은 전부터 친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이유도 없이 불법 추방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입국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억울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도 내일부터 노점을 열지 않고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꼬치요리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사실 이해가 안 되었었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불법 추방? 추방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을 저질렀으니 한국이 강제로 추방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태국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추방당하는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위는 더 커졌어요. 시장과 쇼핑객들로 가득 차 있던 거리는 이제 시위대들로 넘쳐났어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이었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걸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 시위가 제 여행 전체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추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시위는 태국에서 할까요? 그 이유를 스마트폰 검색으로 알게 되었죠. 태국 정부가 한국에게 함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나오니 자존심이 상한 태국 사람들이 태국 정부에 시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울은 태국의 국력으로 바로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태국 국민의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콕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유명한 수상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했죠. 오늘은 태국 재료를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시장은 안전 문제로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위가 커지면서요. 실망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계속 도시를 탐험했지만 시위가 미치는 영향은 명확했어요. 현지인들도 예전보다 불안해 보였고 문을 연 식당이나 시장을 찾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는 항상 시위와 그 나라의 정치 문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태국의 분노와 좌절감이 뚜렷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끼어든 외국인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걸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치적 상황이 제 시간을 망치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결국 방콕에 계속 머무는 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제 여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은 태국이 저에게 맞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방콕을 떠나기로 했고 차라리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면 글쎄요. 하도 벤코리아 지겹게 들었더니 코리아에 관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한식에도 늘 호기심이 있었고 한국 음식에도 늘 호기심이 있었고 현재 상황에선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껴졌어요. 곧장 짐을 싸서 태국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항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은 태국을 떠나기 위해 급하게 터미널을 지나가고 있었고 매표소 앞에 늘어선 줄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긴 줄이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겨우 서울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구했어요.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죠.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잠시라도 평화가 필요했어요. 제 옆자리에는 차분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방금 떠나온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는 자신을 경아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조용한 자신감과 차분하게 말하는 태도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국 시골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위가 닿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그에게 제가 요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여행이 원래는 음식을 통해 새로운 걸 발견하는 여정이었지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줬어요. 그 덕분에 잠시나마 다시 여행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비행기 엔진 소리와 우리의 대화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죠.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좌석에서 앞으로 던져졌고 비행기는 급격한 난기류에 휘말렸어요. 천장 조명이 깜빡거리고 승무원들은 급히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어요. 저는 팔걸이를 꽉 잡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흔들렸고 그 충격에 저는 경아 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어떻게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난기류가 계속되면서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아 씨가 차분하게 저를 잡아주면서 도와줬어요. 그의 손길은 단단하지만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 순간 혼란 속에서도 묘하게 서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교감이 있었어요. 난기류가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상황의 어색함 때문이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경아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비행 내내 쌓였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어요. 태국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공항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공항이었죠. 사람들은 친절했고 군인들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최첨단 신식이었죠. 비행의 혼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죠. 저는 경아 씨에게 비행 중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는 다시 미소 지었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난 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어요. 밤의 서울은 아름다웠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고 도심의 소음을 즐기며 한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곳은 안전하고 평화로웠고 태국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국의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어요. 유튜브에서 일본의 편의점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맥주를 사서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저 멀리서 몇 명의 남자들이 다가오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눈빛은 멍해 보였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그의 소나기는 너무나 강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공포가 밀려왔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가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좁은 골목길은 제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전에 태국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태국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아, 이래서 불법 추방을 당하는구나. 저는 일단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손은 더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다른 남자들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가슴속에서 공포가 커져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경아 씨와 그의 일행들이었어요. 그는 저희에게 달려오며 한국어로 그 남자들에게 강하게 소리쳤어요. 그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주춤거렸어요. 처음에는 싸우려는 듯했지만 경아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리고 골목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경아 씨는 저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겨우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며 이제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진술을 받고 주변을 수색했어요. 저는 그들의 프로페셔널함에 감동했고 경찰이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주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들은 마약에 연루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위험한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때의 공포는 더 크게 다가왔어요. 태국의 순박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아주머니는 불법 추방이라고 하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죠. 그 아주머니 대신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요.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음날 아침, 조금은 마음이 정리된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어젯밤 일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 새로운 경험을 하러 왔는데 또 그놈의 태국 때문에 두려움에 휘둘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나라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 모두 받아들이기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아 씨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을 보여주고 싶다며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도시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이미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줬으니까요. 저는 만나기로 했고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왜 설레는 걸까요? 단순히 여행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더 깊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를 안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눈 후 잠깐의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에 그가 말한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은 여행 안내서에서 본 관광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이 진짜 한국이구나 싶었죠. 북적거리고 어수선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각, 청각, 후각이 모두 자극됐어요. 좁은 길목에는 신선한 농산물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매운 소스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우리는 먼저 파전 파는 작은 가게에 들렀어요. 파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갓 부친 파전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파와 해산물이 가득한 그 맛, 첫 입을 먹는 순간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아주 단순한 요리였지만 그만큼 만족스러웠어요. 파전을 먹으며 경아 씨가 파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비 오는 날 파전을 많이 먹는 이유가 파전을 굽는 소리가 빗소리를 닮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음식과 추억이 맞물리는 이런 연결이 저는 참 좋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떡볶이를 파는 가게였어요. 떡볶이는 들어봤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쌀떡은 쫄깃하고 매운 빨간 소스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한 입 먹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운맛이 강했지만 그 안에 단맛도 있어서 중독성이 있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강렬한 맛에 자꾸 손이 갔죠.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만두, 구운 고기 꼬치, 달콤하고 끈적한 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봤어요. 모든 음식이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고 하나하나가 한국의 다른 부분을 소개해주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역사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됐죠. 시장은 감각적으로는 조금 과부하가 올 정도였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상인들은 우리에게 샘플을 주며 한국말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고 경아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하지만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인들의 따뜻한 환대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북적거리는 시장 안에서도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교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장을 걸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나라였어요. 고층 빌딩과 오래된 사찰이 나란히 서 있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음식에서도 그 균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맛에 새로운 기법들이 더해져서요. 이 나라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동시에 줬어요. 시장을 나온 후 우리는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어요. 바쁜 거리에서 벗어나 잠시 쉬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곱씹었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았어요. 경아 씨 옆에 앉아있으니 이번 여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요리를 배우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문화, 그리고 그걸 형성한 역사까지 배우게 됐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이 나라와 예상치 못한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연못을 바라보는 경아 씨를 슬쩍 봤어요. 그는 저에게 너무 친절했고 참을성 있게 자기 세상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가 제게 보여준 신뢰 덕분에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열어준 덕분에 저는 그를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가이드나 친구를 넘어 제가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줬어요. 해가 지면서 공원에는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고 저는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호기심과 설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했고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공원을 떠날 때쯤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밝아졌어요. 도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저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아직 호텔로 돌아갈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더 보고, 더 맛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죠. 한국은 제 앞에서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 나라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음식, 사람들, 역사,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하고 생동감 넘쳤어요.
시장의 소리와 떡볶이의 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저는 이곳이 점점 더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시도했어요. 그 맛은 마치 매번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갈비, 달콤한 간장 소스에 절여진 부드러운 소갈비, 삼계탕, 인삼과 함께 끓인 따뜻한 닭고기 수프는 영양가 있고 맛있었죠. 모든 요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재료와 맛이 계절, 땅,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경아 씨와 보낸 시간도 있었죠. 우리는 계속 만나서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어요. 그가 보여준 곳들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카페, 조용한 공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동네들이었어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 나라가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나라인지, 그리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연도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희 셰프로서의 여정,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영감, 여러 문화를 아우르는 레스토랑을 열고 싶은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친절함과 이해심은 한결같았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 논쟁, 그리고 때로는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발전을 향한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가까운 유대감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죠. 어느 저녁 경아 씨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저는 한국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히 요리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죠. 저는 단지 음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문화, 그리고 저 자신을 넘어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배운 것들을 곱씹으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강인함이 무엇인지, 어려움에 맞서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타인을 돌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연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음식이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깊은 유대,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는 한 번 더 도심을 걸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셰프로서 한국에 왔고 한국의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레시피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제 일과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과 경아 씨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그 음식, 사람들, 역사까지.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 조각을 함께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 배운 것들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반영하는 무언가를요. 다음 달에는 경아 씨가 프랑스에 오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그에게 소개시켜줄 프랑스 음식들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